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째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및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는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다수 기록을 해드렸고요. 이제 화살표 따라서 화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실제 적중 게시글들이고, 요거 제가 이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이제 숲TV 방송국에다가 올려드렸던 거, 그거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유튜브 댓글창 링크로 제가 따로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실제 투명하게 모두 실제 게시글들 또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지난달이었습니다. 휴방 기간 동안 기록해드렸던 주력 12연승을 또 이제 하게 되면서 스포츠 분석 최초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제 한 시즌에 10연승 이상 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또 이제 기록들이기도 한데, 뭐 어쨌든 꾸준하게 3년간 10연승 이상씩 기록해 드렸다라는 거 저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적중 내역들 모두 한번 또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또 숲TV 여러분들께서는 별풍선 또 개수 맞춰서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혹시나라도 이제 다음 달 또 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축구까지 쭉 달려보실 분들은 금일 한정 또 패키지도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즉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울산과 안양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리그는요. 오늘 뭐 지금 제 방송 제목 그리고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안내드렸다시피 주력 배당이 무려 8배당입니다. 제가 최근이었죠. 최근에 제가 9월 8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보시면은 8배당 주력을 하나 적중해 드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때도 보시면 제가 워낙에 좋은 주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들한테 8배당짜리 요거를 주력으로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때 또 푸근하게 또 적중이 됐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오늘 K리그에서 괜찮았던 구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8배당으로 한번 또 이렇게 두 조합 만들어서 수익 한번 야무지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금액은 다들 아시다시피 평균만큼 또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울산과 안양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승리에 성공한 울산입니다. 직전 이제 챔스였죠. 극장골로 우리에게 극적인 햄물을 안겨다 줬던 울산이었습니다.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에 뭐 아직까지 그래도 2승 1무 3패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자리를 잡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도, 이제 그 전 신태용 감독 오기 전에 그 연패하던 울산보다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경기 흐름들을 잡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울산이 뭐 별다른 결장자 없이 풀 스쿼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원래 직전 이제 그 청도랑 중국 팀이랑 이 챔스 구간에서 원래 신태용 감독이 좀 로테이션에 대한 생각을 하겠다, 리그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트릭이었죠. 또 정말 트릭 감독답게 역시나 풀준이 다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4일 후에 또 경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에너지를 좀 너무나도 쏟아 부었다라는 거, 요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스태미너는 분명 걱정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승격 이후에 역시나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안양입니다. 최근에 K리그 3연승에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대전 잡고 서울 잡고 제주까지 잡아냈습니다. 사실 이제 잡았던 팀들의 대부분 공통점들, 대전, 서울, 제주를 보면은 셋 다 좀 수비가 안 되는 팀이다라는 걸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이제 뭐 안양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승리하면서 모두 멀티 득점 이상씩 해버렸기 때문에 역시나 수비가 안 되는 팀을 상대로는 안양이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증명은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안양도 조금은 불안한 거는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좀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반대로 꾸준한 득점은 안양의 또 강점이기도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1위 팀이죠. 전북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뭐 거의 이제 상위 스플릿이랑 그다음에 강등권이랑 거의 큰 차이가 없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긴 합니다. 오늘 경기도 동기부여는 좀 분명할 거다라고 좀 보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또 주포입니다. 못다가 오늘 복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득점력은 안양도 믿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3연승 달려주고 있고 다 좋긴 합니다만 맞붙었던 팀들이 좀 수비가 안 됐다라는 것들. 울산이 그렇게 수비가 안 되는 팀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울산이 홈 경기에서 잘 지지 않는 팀이라는 것 또한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양득은 충분하되 사실 이게 이제 울산이 직전 주중 경기 때 선수들이 너무 많이 갈아 넣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살짝 고민이 됐던 그런 경기는 맞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로 저는 오바를 먼저 좀 보고 싶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득점은 되지만 실점도 분명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고민이 많았어. 울산 햄물을 볼까 아니면 물을 보면서 안양 프랜승을 볼까 정말 고민이 엄청 많았던 경기였는데 뭐 그래도 양득 성공에다가 둘 중에 한 팀이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안양이 승점 1점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역배 구간 그러니까 프랜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오늘 안양이 받은 생 역배 이게 3.85 배당이 떨어졌는데 요게 잘 안 들어오는 배당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양 혹시 생 역배까지 최근에 이제 울산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해서 안양 생 역배까지 보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 프랜승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나 역배를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프랜승이 가장 안정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가능성 높게 보는 건 오바 쪽입니다. 자, 그다음은 수원과 김천 경기 수원과 강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이랑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팀의 분위기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오늘의 매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와 함께 최전방 핵심 자원 윌리안 선수가 결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수원이겠고요. 이제 윌리안이 빠지는 게 왜 그렇게 극정혜님 치명적이냐? VOD 윌리안 별풍선 같은 500개 경우에는 적중 팀 기원. 내에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자 이제 같이 뛰고 있는 사박의 가장 주요한 짝지 자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은 득점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오늘 윌리안의 부재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하이 선화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에 이번 시즌 정경호 감독이 강원에 이제 색깔을 입히고 있는 건 수비입니다. 안정감 있는 수비값으로 게임을 끌고 나가고 있고요. 뭐 전북 1위 팀, 전북 다음으로는 리그 최소 실점 팀 2위입니다. 최소 실점 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요까지만 딱 놓고 보면은 그럼 강원이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구나. 그리고 수비도 너무 좋구나. 그러면 강원이 정배를 받았으니까 일반승이나 햄무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있겠는데 다만 이게 강원이 역대 통산 수원 원정에서 조금 약했습니다. 이게 좀 실점률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 직전 경기도 이제 4대 0이었나요? 그죠? 수원이 많은 골을 넣게 되면서 또 승리를 거뒀던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원도 강원도 오늘 무실점 경기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 양쪽 다 득점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원에 오늘 윌리안이 빠지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자, 저는 이 경기 수원이 적어도 무는 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프랜승 쪽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오바 마지막으로는 과감하게 역배도 한번 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이제 강원 쪽이나 강원 햇무 쪽 보시는 분들 많으시긴 한데 물론 이제 이게 결대로 보면은 그렇게 보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수원 원정 경기에서 강원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는 조금 걸렸던 그런 이제 기록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울과 광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극적 형님도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형님. 하루 패키지 없습니다. 하루 패키지는 없고요. 다음 주까지 300개로 형님 가능하십니다. 요게 지금 보면은 9월 말까지 400개로 되어 있긴 한데 다음 주까지 300개로는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은 서울과 광주 경기입니다. 뭔가 우리나라 지역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날씨 기상캐스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서울이랑 광주입니다.
자, 우선 홈팀 서울 먼저 봅시다. 서울의 진짜 문제점, 수비가 너무 안 됩니다. 최근에 6경기 동안 무려 16실점. 그러니까 이게 경기당 3점 이상씩의 실점률을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인 실점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이번 시즌 수비 이탈이 좀 많았고 뭐 한 명이 또 히로시마로 갔죠. 그 부분을 메꾸지 못했던 게 결론적으로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직전 챔스에서의 승리와 그리고 또 그 챔스에서 또 과감하게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1대1로 비겼어요. 근데 마치나랑 경기였나 그죠? 그러면서 오늘 서울은 풀 스쿼드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강점이 있겠습니다. 원정팀 광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6경기 동안 무려 5승 1패, 직전 수원을 상대로는 4대2로 대량 득점에도 성공을 했던 광주였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광주가 뭐 벌금을 내니마니 뭐 내부적으로 좀 이제 뭔가 이제 좀 시끄럽고 이런 상황이긴 해도, 사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이 광주는 확실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이나 특히나 선수들의 조직력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광주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광주라는 팀이요, 역대 서울이란 팀을 상대로 역대 통산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서울 원정 경기에서도 3연승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득점에 있어서 일단 힘을 낼 수 있는 팀이다. 결론적으로 양쪽 다 제가 볼 때 화력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언더가 뜬다면 1대1이 나올 거야. 그만큼 양득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좋은 구간들이 많기는 해요. 좋은 이제 라인들이나 뭐 주력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좀 의아했던 거는 이 경기였습니다. 오바가 배당이 너무 높아요. 2.07 배당인가를 좀 많이 높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건 오바가 정배여야 정상인 경기긴 하거든요. 양득이 충분히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풀 스쿼드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그러니까 의심스러웠던 그런 그냥 경기였습니다. 다만 뭐 그냥 결대로 봤을 때는 오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무승부, 뭐 2대2 무승부도 가능해 보이고, 뭐 어쩌면 광주 역배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워낙 서울 상대로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광주 프랜승까지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에다가 광주 프랜승 그리고 무승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극적 형님도 바로 확인되셨고, 데이터 형님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데이터표 쪽지함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항과 제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리그 이제 또 마지막 경기입니다. K리그 1. 자, 일단 직전 경기 여기 보이십니까? 포항 햄무. 사실 이거 말고도 울산 햄무도 한 게 있었었는데 짝지를 못 맞췄죠. 그래서 일단은 직전 경기 포항 햄무가 또 잘 들어와주게 되면서 우리에게 13배당을 선물해줬던 그야말로 효자 같은 팀 포항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형들아, 오늘은 포항 햄무가 무승부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인다고까지 형들한테 말씀드렸을 정도로 역시나 그래도 가장 접근할 만한 무승부 구간이었는데, 어쨌든 적중도 만들어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숲TV 생방송에서는요, 이렇게 프리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뭐 고배당이나 아니면 분홍사 같은 거를 좀 지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도 이런 나도 고배당 같은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숲TV 아르마다 생방송 참여해 주시면은 또 이런 것도 들어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결론적으로 포항이란 팀, 박태하 감독의 포항의 컬러는 그야말로 공수 밸런스입니다. 이번에 그 빠툼 원정 경기에서도 보시면은 주전 자원들은 하나도 안 쓰면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또 해준 상황이기도 하다. 그만큼 안정성, 그러니까 밸런스를 굉장히 고집하는 게 박태하 감독의 포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리그에서도 3승 1무 1패로 역시나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또 이제 원정팀 제주 같은 경우에는 늘 제가 이제 K리그 프리뷰 때마다 형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제 구간인데, 그러니까 제주 원정은 굳이 제가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대한민국이 이제 땅덩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하더라도요, 유일하게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 그리고 환경 조건이 확 달라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편차가 가장 많이 나는 팀이 K리그는 제주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최전방 조나탄이 드디어 복귀한다라고는 하는데, 뭐 일단 그와 별개로 뭐 이제 중원 라인도 그렇고 수비 라인도 그렇고 뭐 국대 차출도 있고 뭐 징계로 이제 빠진 선수들도 많고, 뭐 이제 워낙 뎁스가 많이 얇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원정 경기에서 스쿼드에 대한 한계는 저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가 포항이 홈 경기에서 역시나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는 거두되 역시나 직전 경기처럼 많은 득점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더라도 1대0 아니면 2대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기긴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마인승까지 바라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경기가 아닐까. 그래서 포항 승과 그리고 포항 햄무, 그 다음에 언더바가 좀 헷갈려요. 이제 제주가 골을 넣으면은 햄무의 오바인데 제주가 골을 못 넣으면은 햄무나 마헨의 언더일 수 있기 때문에 언더 오바는 일단 그래도 오늘 조나탄 복귀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바 봅시다. 포항승에다가 햄무 그 다음에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안산과 청주 오늘 K리그2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형들 항상 이제 국내 스포츠를 형들한테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쓰잘데기 없이 팀이 너무나도 많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상업적으로 스포츠를 운영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K리그, KBO 같은 경우에 국내 야구 같은 경우에도 10개 팀이 저는 계속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8경기로 압축을 시키고 선발의 퀄리티를 루카쿠님 올리는 게 별풍선 300개 맞다. 계속 말씀을 적중 드리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안산이랑 청주 같은 팀, 이딴 팀들이 맞붙는 게 K리그 지금 2야. 심지어 지금 K리그2는 14팀이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이제 뭔가 이제 뭐랄까 경영자 측에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팀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 같은 이제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K리그 1도 그냥 이제 뭐랄까요 10개 팀, 그 다음에 K리그 2도 그냥 10개 팀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안산이랑 청주 경기인데, 자, 안산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안산은 제가 볼 때 그냥 3부 리그를 지금이라도 내려도 돼요. 지금 바로 내려도 돼.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분석이 의미가 없는 그런 경기겠고요. 안산 지금 8연패입니다. 14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청주 상대로도 8경기 동안 딱 1승밖에 없습니다. 물론 청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승리한 경기는 거의 없어요. 비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자, 어제 제가 요코마리 프리뷰 해드리면서 형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에 배당이 좋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오늘 청주가 받은 2.2배당대의 배당은 상대팀이 안산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접근성이 일단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도 이 새끼들 팀 아니기 때문에 못 간다, 못 걷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코마리 형들한테 굳이 이제 추천 권장 드린 이유는 배당이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청주 승에다가 햄무 뭐 이렇게 이제 배당 좋은 걸로 잘 골라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청주 승 햄무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은 진짜 이런 팀이 아직까지 K리그2에 있다라 남아 전혀 잔여하고 있다라는 게. 자, 그다음 천안이랑 화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천안입니다. 전형적으로 많이 먹히고 많이 넣는 팀 바로 천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안도 이번 시즌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그냥 이제 실점만 많은 팀이긴 했거든요. 근데 얘들이 자꾸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평균 득점이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오늘도 보면은 뭐 꾸준하게 실점도 하겠지만 반대로 오늘 득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은 천안이 홈 경기를 정말 못합니다. 정말 끝내주게 못합니다. 홈 경기를. 실점률이 너무 커요. 홈 경기에서. 그만큼 자신감 있게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홈 경기에서의 이제 공수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것은 이제 뭐 아무래도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원정 경기 화성 또한 일단 원정 경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팀인데, 그러니까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팀답게 얘네들 제가 요 최근에 이제 축구 분석을 하게 되면서 전술 분포, 그러니까 이제 볼이 많이 움직이는 이제 히트맵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보시면은 풀백 그리고 윙백을 정말 잘 써먹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감독의 성향이 좀 드러나는 그런 팀이 화성이겠고, 지금 뭐 화성은 툰가리 원툴 팀이죠. 3경기 연속골 넣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써 이제 4골 최근 3경기 동안 넣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A급 자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 팀에는 플러스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 뭐 이정엽도 있죠. 좌우 흔드는 또 이우정현도 있죠. 전체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K리그 2부 리그들, 뭐 J리그도 동일하지만 이런 2부 리그들에서
그래도 성과를 좀 내려면은 이렇게 좀 공격의 다양성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런 다양성은 절대 팀에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화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수비입니다. 수비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경기가 많기 때문이죠. 일단 뭐 최근에 화성이 이제 6경기 동안 2승 4무 꾸준하게 득점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원정 경기도 시원시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오바 쪽 보면서 화성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슨까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경기입니다.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프랜슨 가시고, 조금 더 이제 도전해 보실 분들은 요거는 역배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경기입니다. 부산과 전남 경기입니다. 호영남의 어떻게 본다면 이제 자존심 매치가 오늘 이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홈팀 부산은 직전 안산 상대로 3대2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보약을 좀 먹고 왔죠. 최근에 강점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산의 득점력이 좀 잘 보여줬던 경기가 직전 경기였고요. 사실 이제 홈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요, 홈 경기가 진짜 알 수 없는 경기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진짜 축구를 전 리그를 다 분석을 하면서 부산처럼 이렇게 패턴 없는 팀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막 수비가 좋지도 않고 공격이 그렇다고 막 좋은 느낌도 아닌데, 희한하게 이겨야 될 경기를 지고 자꾸 져야 될 경기를 이겨버려. 그리고 쓸데없이 자꾸 무가 엄청 많이 뜹니다. 그게 지금 부산 홈 경기다. 그러니까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팀이 이 홈 부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오늘 이 전남과의 매치업에서 재밌는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전남이 유독 부산 원정이 정말 약해. 특히나 다득점을 못하는, 그러니까 무득점에 묶이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동거리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들도 공항이 있나요? 전남이 이동할 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나? 만약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너무 머니까요, 그죠? 전남이랑 이제 부산의 어떤 길이는.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얘네들이 부산 원정만 가면은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거는 그러니까 고배당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이제 부산 무나 아니면 부산 햄무나 아니면 뭐 언더 쪽 0대0 아니면 1대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언더 먼저 보면서,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뭐 부산 무나 아니면 부산 햄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일단 K리그 형들 총 오늘 7경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력이 무려 8배당입니다. 8배당이고, 직전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직전 또 제가 해외 축구 구간에서 바로 직전이었죠. 이 8배당 주력을 한번 또 적중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자신있게 8배당으로 주력을 또 만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유튜브로 여러분들께서도 뭐 전체표를 보고 골라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한번 골라 가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이제 잘 골라 가셨으면 좋은 성과 나셨을 거고, 유튜브 형님들도 그랬을 거니까. 자, 아무튼 그 다음 우리 야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과 세이브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쿠텐 선발 투수가 후지입니다. 이번 시즌 6승 5패, 방어율 2.9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세이브 선발 투수가 스미다 치히로입니다. 이번 시즌 9승 9패, 방어율 2.47점대입니다. 오늘 스미다 치히로는 이제 10승 투수에 도전을 하긴 하는데, 최근에 스미다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직전 니오넴 상대로도 8이닝간 4실점, 홈런 2방 맞으면서 박살났는데, 그러니까 얘가 구위 가지고 찍어 누르는 선수다 보니까 좀 장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만났던 팀들이 좀 장타가 많이 나오는 팀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라쿠텐도 장타가 좋은 팀이고 일발 장타가 있는 팀이긴 한데, 최근에 빠따 치는 거 보면은 사실 오늘 스미다공 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즌 라쿠텐을 상대로도 이 스미다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8이닝간 2실점으로도 좋았던 기록이 있기도 했죠. 다만 이 선수가 원정 경기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라쿠텐 선발 투수 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모바일 파크와 상성이 잘 맞죠. 원정 경기 방어율 3점에 비해서 홈 경기 1점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이제 세이브 상대로 평자가 3점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KBO 리그에서 상대팀 성적이 방어율 3점대면은 좀 치는데?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면 어쨌든 6이닝 동안 2실점 한다는 거니까 괜찮은데?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이브라는 팀은 사실 이번 시즌부터나 이제 빠따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지,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거의 뭐 바닥이었기 때문에 평자가 3점이라는 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근소하게 세이브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언더 또는 승일무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은 주니치와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오노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4패, 방어율 2.05점대고요. 야, 근데 주니치 선발 투수들은 진짜 이렇게 오노처럼 10승은 해줘야 돼. 그러니까 홈 경기를 나고야돔을 써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노처럼 이제 계속해서 뭐랄까요, 나고야돔 전문적으로만 선발 등판이 된다라고 한다면 야, 이렇게 10승은 해줘야죠. 꾸준하게. 그죠? 직전 한지 상대로도 8이닝간 무실점 잘 던졌고요. 다만 이제 오노가 좀 약점이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요미우리입니다. 요미우리한테 장타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게 나고야돔에서도 어쨌든 장타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또 요미 선발 투수가 오늘 다나카 마사히로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도 이제 그만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참 똥꼬집이죠. 오래 던집니다.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WHIP가 거의 2점대입니다. 이거는 형들 선발 투수가 아닙니다. WHIP는 대개 우리가 이제 최고의 선발 투수들 S급은 0점대가 나와. 0.8에서 한 1점 초반대. 요거를 S급이라 치고 1점 초반대에서 1.3점대를 A급이라 치고요. 1.3에서 1.6점대를 우리가 B급이라 칩니다. 좀 위험한 투수다 치는데 이게 WHIP가 1.8점대면은 이거는 선발 투수로서 여건은 안 돼요. 다만 이제 강점은 주니치 상대로 정말 강합니다. 이 형님이 원래도 이 일본 야구에서 뛸 때 주니치전 그리고 나고야돔에서 정말 강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도 이미 두 경기 동안 방어율이 0.9점대입니다. 항상 잘 던졌다라는 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뭘 하나 고르기 좀 애매하긴 한데 오히려 이제 요미우리가 역배기 때문에 저는 요미 역배 쪽 한번 보고 싶고요. 프랜승에다가 뭐 어쨌든 오노 유다이 같은 경우에는 요미한테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나카 형님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안하고 그래서 언더보다는 오바가 낫지 않나 해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프트뱅크랑 오릭스 경기입니다.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오늘 아리아라 코에이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8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오릭스 선발 투수 오늘 사토입니다. 승패 없이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벤 선발 투수 아리아라 코에이 형님 먼저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긴 해요. 직전 오릭스 상대로도 7이닝간 3실점 조금 이제 아쉽긴 했는데 다만 이제 아리아라 코에 형님의 강점은 그냥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후반에 들어왔어도 늘 본인 역할을 맡은 바 다 하고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경기를 오릭스한테 한번 잡혔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이거 리오넴이 바짝 쫓아오고 있어서 살짝 이상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또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릭스 같은 경우는 사토 카즈마 오랜만에 다시 이제 1군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릭스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군 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2군에서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형님들이 좀 확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오릭스 2군은 어느 정도냐면 현 시점에 다저스에 있는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실질적으로 완전체로 만들었던 게 오릭스 2군 팜입니다. 실제로 야마모토가 데뷔한 첫 해 너무 못해가지고 얘가 오릭스 2군 내려가서 재정비 받고 올라와가지고 고점 찍고 이제 다저스 간 거거든. 그만큼 오릭스 2군 팜은 생각보다 이제 이 루키들 양성 속이는 해요. 그만큼 이 선수도 이제 2군 경기에서 방어율 1점대로 상당히 잘 던졌는데 문제가 얘가 항상 1군만 올라면 문제야. 1군에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1군에서는 올라왔다면 홈런 맞고 방어율 막 5, 6점대 찍어주고 평자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다. 사실 오늘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올린다라는 거는 딱 하나 그냥 좌투수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릭스는 오늘 그냥 빠따가지고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어. 마운드 차이는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저녁 소프트뱅크 승리 쪽 보면서 마헨승에다가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니오넴과 지바롯데 경기입니다. 오늘 니오넴 선발 투수가 후쿠시마입니다. 이번 시즌 4승 0패 방어율 2.2점대고요.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오지마 카지야입니다. 이번 시즌 8승 8패 방어율 3.6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지마 카지야의 강점은 그냥 조조마린이랑 이제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거. 원정 경기에서 이제 4점대, 홈 경기 2점대로 좀 원정이 약하고 추가적으로 니오넴 상대로도 방어율 거진 4점대로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 후쿠시마 렌 같은 경우에도 원정만 안 가면 돼요. 홈 경기에선 좀 잘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단단한 모습들. 홈 경기 방어율 1점대 극 후반대 찍어주고 있고요. 피안타율도 2할 때 극 초반대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 니오넴 쪽 봅시다.
지금 리오넴은 한 경기 한 경기를 그냥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후쿠시마 오늘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바꿔줄 겁니다. 어제 경기 보셨다시피. 아무튼 요건 저는 오늘 리오넴 승 쪽 보면서 리오넴 마헨에다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리오넴이 소프트뱅크를 넘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또 넘으면은 이게 또 마지막 판에 가지고 뒤집어 버리면은 또 그거만큼 또 진짜 재밌는 게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경기 차이가 몇 개 안 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야쿠르트와 한신 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방문합니다. 하루 데이터 몇 개인가요? 하루 데이터는 오늘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혹시라도 원하신다면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300개로는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제 하루 데이터는 안 받고 주 단위로만 받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보니까 일요일 끝나고 나서 월화만 더 하면은 이제 바로 9월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 패키지로만 좀 들고 왔고요. 혹시라도 말 패키지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300개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형들, 그리고 축구가 정말 많아요. 다음 주에 주중에 J리그가 있어. 주중 J리그가 전 경기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형들 다음 주에 FA컵이 있거든요. 제가 또 잉글랜드 전문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FA컵 전 경기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유로파도 많고 내일 다음 주에 하여튼 축구가 정말 많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실 데이터 방대한 양이라고 한다면은 300개면은 충분히 좀 저렴한 하루에 한 40개 꼴이니까 여러분들. 자, 아무튼 한신이랑 야쿠르트 경기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 선발 투수가 오늘 야마노입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4점대고요. 한신 선발 투수가 이토입니다. 이번 시즌 4승 2패 방어율 2.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그야말로 그냥 담당 일진입니다. 그러니까 이토는요, 사실 이토가 딱 두 가지 강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본인들 고시엔에서 이토는 그냥 고트예요, 고트. 가장 선발 투수 역대 한신의 통산 통틀어서 고시엔에서 가장 긴 연승을 기록한 투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홈 경기를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야쿠르트 상대로 정말 강한 투수예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만 놓고 봐도 야쿠르트 상대 5번 선발 등판을 했는데 무려 2승 0패 방어율 0.7점대입니다. 그리고 완봉도 한 번 있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투수입니다. 야쿠 상대로 워낙 강했던 그런 투수긴 해요. 근데 이 선수도 문제가 되는 게 피홈런 리스크가 이번 시즌 좀 있어.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홈 구장이 그 이제 메이지 진구 구장이기 때문이죠. 그게 조금은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한신 승에도 한신 마인 승에도 오바까지는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야쿠 선발 투수 야마노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피장 타율이 거의 뭐 5할에 육박하기 때문에 일본 투수한테는 좀 잘 볼 수 없는 그런 기준점이긴 하죠. 자, 그러면 요코하마랑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코 선발 투수가 타이라입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점대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츠네이로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츠네이로 하야토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쓸만한 선수는 아닙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6점대. 제가 원정이 너무 약해요. 얘가 원정 경기에서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득점 피안타율이 무려 5할 6푼입니다. 저는 이런 수치를 처음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치가 많진 않습니다. 루키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게 5할 6푼이라는 거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타이라 켄타로 같은 경우에는 얘가 홈 경기를 정말 잘 던지거든요. 타이로 켄타로가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 4점대인데 홈 경기가 1점대야. 근데 제가 요코하마에서 좀 걸러가는 투수들이 두 선수가 있어. 한 선수는 제 누구냐, 그 얼마 전에 저기서 등판했는데 걔가 이름이 그 뚱뚱한 투수, 걔가 이름 상담 말씀드리겠습니다. 걔가 이름이 뭐더라? 세 글자인데 아무튼 걔랑 그 다음에 요코하마의 타이라. 그러니까 타이라를 제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로케이션이 죄다 직선 구종들이야. 그래서 어떤 팀이든 간에 게스 히팅, 그러니까 존을 좁혀놓고 이제 예측 샷이 가능한 그런 이제 투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히로시마, 라쿠텐, 야쿠르트 이런 팀들이 굉장히 존이 좁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히로시마한테 굉장히 약했습니다. 히로시마 상대로 방어율이 4점대가 넘어가는 그런 투수다 보니 이 경기 아무래도 6.5라고 한다면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점수가 많이 날 만한 경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뭐 배당 좋은 거 더 고릅니다. 히로시마 역배플엔 오바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바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우리도 K1095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릴게요. 한 주간 또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KBO 리그인데 KBO 리그는 오늘 진짜 뭐 별게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대충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기아랑 NC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 투수가 이의리, 그리고 1승 3패 방어율 9점대. NC 선발 투수가 김태경입니다. 방어율 승패 없이 16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딴 경기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자꾸 이제 뭔가 자꾸 화가 나려고 하는데, 국내 경기들을 보면은 자꾸 화가 막 치면 오르는 게 이게 진짜 문제야. 혈압 오를 것 같아 진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구단 수를 줄여야 돼. 구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딴 투수들이 올라온다니까. 완전 그러니까 2군에서도 쓸 수 없는 투수들, 진짜 어디 저기 뭐 대만 같은 데서도 선발로 못 올라오는 애들을 선발 투수로 올려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는 분석이 안 되죠. 오바 찍고 그냥 넘기십시오. 예, 오바 찍고 넘기시고 그냥 기아 팬이신 분들은 기아 가시고 NC 팬이신 분들은 NC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오바 찍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럼 신세계랑 그 다음에 두산 경기입니다. 신세계 선발 투수가 김광현입니다. 이번 시즌 8승 9패 방어율 4.9점대. 두산 선발 투수가 최승용입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그래도 4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두산에서 좀 믿고 형들한테 보는 투수 바로 최승용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 선수가 구위 값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이제 믿고 보는 그런 편이긴 한데, 솔직히 두산 직전에 키움 상대로 그 3대2 어거지 승리 아니었으면은 지금 10연패입니다. 10연패.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빠따가 안 터져도 너무 안 터져. 빠따 팀인데. 근데 이제 진짜 터질 때 됐거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산 역배 프렌 오바. 진짜 들어올 때까지 간다. 이거는 두산 역배 프렌 오바는. 자, 그 다음은 KT랑 삼성 경기입니다. KT 선발 투수가 오늘 헤이수스입니다. 8승 9패 방어율 4점대. 삼성 선발 투수가 양창섭입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3.4점대입니다. 자, 어제 드디어 폰스를 잡아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형들. 폰스가 일본 야구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번 시즌 폰스 딱 개막하자마자 형들한테 잘 던질 걸 말씀드렸고, 또 반대로 폰스가 원정 첫 경기 갔을 때부터 형들한테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폰스가 원정 경기에서 장타를 많이 맞는다 그랬죠. 근데 어제 안현민한테 맞은 두 가지 볼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분석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돌려보기를 하시면 거기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폰스가 그 습관이 있어. 이게 형들 이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다음에 또 폰스를 또 배팅하실 거니까 형들은. 이게 폰스가 니오넴 시절 때도 그랬고 라쿠텐 시절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본인 볼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홈 경기는 그냥 구위 가지고 찍어 누르는 힘이 있는데, 원정 경기에 제가 어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똑같은 볼을 계속 던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볼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장타를 맞더라도 계속 똑같은 볼을 또 던집니다. 원정 경기는 재고 안 흔들리려고. 그러다 보니 어제 안현민한테 2번이나 장타로 공략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폰스 원정 경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KT처럼 속구에 좀 대처가 잘 되는 팀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조금은 폰스의 문제다 말씀드렸고, 뭐 어쨌든 KT가 폰스를 잡아냈습니다. 폰스에게 첫 시즌 패배를 선물해주게 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가을이 다가오는 KT는 진짜 존나 무섭습니다. 그야말로 가을 KT야, 가을 KT. 이 정규리그 막판의 KT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반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야. 이강철 감독이 사실 뭐 명장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이강철 감독이 이 후반기에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런 투수 운영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제 안현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KT에서 한 축을 딱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가을 KT는 그냥 가을 KT다. 심지어 오늘 또 4, 5위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할 겁니다. 전 이거 KT 승에다가 마행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깔끔하게 분석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간 축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배당 주력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전 해외 축구 형들 제가 8배당 그때 가져올 때도 형들한테 진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결과 한번 있으시길 바라겠고, 자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여러분들은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또는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팀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형들
400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300개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외 축구 많다 보니까 오늘 뭐 이제 좋아요, 구독 좀 잘 눌리더라고요. 이따 또 유튜브 구독자 게시판에도 제가 슬쩍 뭐라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티비 여러분들도 전체표 띄워드리고 이제 무승부 조합 알려드릴 테니까 추천 빠르게 채워주시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